아시아 별들의 전쟁 AFC 챔피언스 리그 TVN 스포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 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두한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정말 화끈했습니다. 메인 이벤트, 코메인 이벤트가 그야말로 1라운드에 끝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끝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김두한 해설위원은 예상하셨나요? 일단 코메인 같은 경우엔 그래도 1라운드에 끝날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 1라운드라고 하더라도 초반, 중반, 후반이잖아요. 네. 이것도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메인 이벤트도 빨리 끝나서 오늘 여러모로 화끈하기도 하고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오늘 경기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시간도 있는데 정말 빠르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여러분들께 이 화끈한 경기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메인 이벤트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일린 터너 대 바비 그린입니다. 100% 피니쉬율을 자랑하는 제일린 터너와 지난 두 경기 모두 피니쉬로 끝낸 바비 그린의 만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라운드 제일린 터너의 KO 승리였거든요. 경기 시간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화끈한 경기는 많은 분들이 좀 예상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바비 그린 자체가 노가드 플레이에다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선수고 또 제일린 터너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승리가 피니쉬일 정도로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끼리 붙으면 일단 재미는 보장돼 있고 피니쉬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었던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터너가 사우스포 타격으로 좀 승부를 보려는 게 확실히 보였어요. 원거리를 이용한 모습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은 뭐 바비 그린이 UFC 내에서만 1870개의 유효타로 라이트급이었으나 가장 많은 유효타를 기록한 뭐 스트라이커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다 보니까 또 일단 제일린 터너가 바비 그린보다 확연하게 신장과 리치에서 길잖아요. 본인의 그 타격적인 이점, 신장과 리치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우스포 스탠스 위주로 경기 전략을 들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경기를 계속 보면서 제일린 터너와 바비 그린의 리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중간중간 했거든요. 감탄사도 좀 뽑아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본인의 날카로운 타격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바비 그린이 아무리 노가드라고 하더라도 머리 움직임이나 본인 특유의 그 숄더롤을 통한 그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그 탁월한 타격 능력, 셋업 능력을 통해서 본인의 저 피니시 펀치를 맞춰냈던 것 역시 터너의 좋은 타격 능력을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야말로 화끈한 경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좀 터너가 이렇게 또 예의 바른 모습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타격에 대해서도 다시 좀 복귀해보는 모습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심성이 착한 선수인 것 같아요. 직전 경기, 데너코와 경기 때도 데너코가 많이 다친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경기도 좀 심판의 스탑 사인이 좀 느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심성 자체가 고운 선수인데 타격 능력은 곱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늦게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좀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던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심판 성향마다 다릅니다. 네. 심판 성향에 따라서 뭐 스탑 사인이 빠르거나 느린 심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대회에서 좀 포진이 됐던 주심들은 대체적으로 좀 스탑 사인이 좀 느렸던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은 좀 다시 개선이 돼야겠죠? 네, 이게 다른 것보다 저렇게 블랙아웃이 될 정도까지 지경에 이르면은 선수 생명이 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좀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려한 거와는 달리 바비 그린이 또 터너한테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선후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경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비 그린이 확실하게 좀 거리를 극복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좀 경기를 하면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둘 다 타격가인데 제일린 터너가 뭐 신장과 리치가 190이 넘는 길쭉한 선수잖아요. 바비 그린이 과연 그 길쭉한 타격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가 이 경기의 관건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거리를 뚫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거리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좀 어떻게 공략을 했어야 될까요? 바비 그린도 뭐 2연승을 모두 피니쉬로 가져온 선수라서 자신감은 넘쳤을 거거든요. 일단 바비 그린도 스텝이 유연한 선수다 보니까 제일린 터너가 사우스포를 취했을 때 본인도 같이 스탠스 전환을 통해서 동일한 스탠스로 이제 거리를 좁히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린 터너의 저렇게 타격 능력, 카운터 능력이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 좁히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KO까지 당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거리 굉장한 무기가 된
제일린 터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지금 훈훈한 장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두 선수가 캘리포니아 동양입니다. 그리고 제일린 터너가 원래 처음 바비 그린전 오퍼 갔을 때 거절했던 이유가 동양 선배다 보니까 약간 껄끄러워서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비 그린도 약간 그 고향 선배로서 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흔들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인사를 하러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두 선수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예, 식사 한번 하면서 회포 풀면은 또 금방 또 이제 가까워지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메인 이벤트 확인해봤고요. 이제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인 이벤트를 왜 뒤로 넘겼냐면요. 이게 코메인 이벤트가 짧게 끝나고 메인 이벤트는 그래도 길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5라운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경기 이제 얘기해 볼 텐데요. 다리우시 대 사르키안의 만남입니다. 라이트급 신구 강자들의 대결인데 다리우시가 사실 바로 직전 경기에서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을 치렀잖아요. 찰스 올리베라에게 1라운드 TKO 패를 당하면서 이번 경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함께해 보시죠. 일단 굶주린 탑10의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리 아르만 사루키안이 들어옵니다. 사루키안 사실은 데니엘 다리우시와 훈련도 한번 같이 했고 점심도 그때 같이 먹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로 만났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타이틀샷을 받으려면 그를 피니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건 뭐 늙은 늑대와 젊은 늑대의 대결인데 이럴 땐 무조건 젊은 늑대가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라이트의 그 굳건한 상위권을 구축하고 있는 선수 한 명입니다. 바로 데니엘 다리우시가 입장합니다. 무려 8연승 행진을 달리다가 찰스 올리베이라에게 무너지면서 조금은 허망하게 무너지면서 타이틀샷의 꿈은 날아가 버렸고요. 네. 하지만 다시 포기하지 않고 치고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 선수를 지금부터 비교해드리겠습니다. 22승 1무 5패와 20승 3패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34살과 27살, 신장이 7cm 이상 큰 데니엘 다리우시. 하지만 리치는 아르만 사르키안이 좀 더 깁니다. 5라운드 승부, 양 선수의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왼손잡이 다리우시, 오른손잡이 자세 사루키안. 킥으로 출발하는 다리우시입니다. 묵직하게만 던져봤습니다. 다리우시. 다시 한번 아래쪽 노려보는 다리우시. 사루키안도 역시 레슬러입니다만 킥과 펀치 잘 쓰는 선수입니다. 참 조합이 좋다라는 평가를 다리우시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데요. 큰 거를 좀 처음부터 노려보는 다리우시인데요. 쭉 한번 뻗어나갑니다. 자, 상대편의 그 펀치에 대해서 가드를 하고 있는 다리우시. 굳건합니다. 아래쪽은 좋습니다. 다리우시.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르키안입니다. 커버링 싹 올리고 있는 다리우시입니다. 아르만 사루키안 흔들면서 빈틈을 좀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처럼 긴 호흡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었으면 어떻게 라운드마다 조각해 왔을지가 좀 궁금해지는군요. 네. 자, 다리우시가 원거리에서 한번 펀치 뒷손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역시 현재 그 거리는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끝나겠는데요. 경기를 끝납니다. 사루키안. 와. 길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그 신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감롯을 확실히 물리쳤던 이 다리우시인데 1라운드에 이렇게 처참하게 끝내버립니다. 야, 이거 상위권의 그 초롱성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나요? 자,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펀치, 빠져나가는 동작에서 오른손에 또 제대로 걸렸군요. 자, 여기서 머리를 잡아서 내렸고 뒤로 빼는데 오른손. 네. 그러니까 이걸로 머리를 숙이게 해놓고 이게 핵심이었죠. 머리를 숙이게 했던 동작에서 출발을 한 거죠. 펀치 때문에 숙이게 해놓고 그걸 끌어내리는 동작에서 몸을 세우니까 그때 방어가 안 되거든요. 몸이 펀치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몸이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 그때 펀치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완전 TKO가 나왔어요. 야, 이거 참. 근데 연결 동작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리고 그 동작을 통해서 KO를 만들었습니다. 타격도 결국 몸싸움이 섞여 있을 때 파워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declaring the winner by knockout, KO입니다. Oman 사루키안의 1라운드 KO 승리입니다. 네, 이렇게 사루키안이 1라운드 KO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선수 모두 그래플링에 능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라운드 싸움 공방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라운드로 내려갈 새도 없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끝이 났어요. 네, 이게 원래 보통 그래플러들 간의 경기, 게다가 메인 이벤트로 5라운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1라운드 피니시는 잘 예상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예상과 전혀 빗나가는 경기 결과가 나왔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경기 적으면서 대본을 쓰면서 있다가 봤는데 벌써 경기가 끝이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랬거든요. 이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그림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에 이제 사루키안의 일치월장한 타격 능력을 엿볼 수가 있었던 네. 장면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오른손 펀치가 일단 가드에 막혔습니다. 이러면 보통 이 오른손을 회수하기 마련인데 사루키안은 이 오른손을 그대로 본인이 히팅 포인트에 놔두고 왼손이 앞으로 가면서 넥클린치를 만드는데 역이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넥클린치 잡고 니킥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니킥이 턱 쪽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리우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앞으로 지금 고꾸라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면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중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위로 올리게 됩니다. 사루키안은 이거를 역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제 무릎이 앞으로 간 걸 뒤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힘을 그대로 반동으로 역이용하면서 펀치를 뻗으면서 넉다운 펀치를 이제 맞추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연결 동작이 상당히 많네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설계가 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루키안은 점점 더 발전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뭐 KO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사루키안이 그래플링이 장기인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UFC 데뷔전에서 짧은 통보를 받고 현 챔피언인 라이트급 챔피언인 마카체프와 그래플링 혈전은 엄청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사루키안의 일취월장한 타격 능력을 제가 이제 짚어드렸는데, 이게 다리우시가 그래플러긴 하지만은 최근에 찰스 올리베이라 경기 전에 8연승까지 구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역시나 다리우시도 타격 능력이 발전하면서 그런 연승을 구가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다리우시를 이렇게 1라운드 극초반에 KO로 잡아냈다? 이건 역시 사루키안이 엄청난 그 재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재능이라는 게 UFC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느껴지는 게 굉장한 동작의 연계를 보면서 본인이 다 고안해낸 동작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KO 펀치를 맞췄던 장면, 오른쪽 니킥을 차고 이걸 회수하면서 그대로 오른손 펀치를 맞추는 것, 이게 같은 손 같은 발을 타격기로 쓰는 게 정말 힘듭니다. 네. 밸런스 잡기도 힘들고 여기서 힘을 싣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사루키안의 그 타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루키안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다리우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찰스 올리베이라를 상대로 1라운드에서 패했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이거는 좀 본인에게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찰스 올리베이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라이트급 터줏대감이잖아요. 네. 이런 비슷한 경력을 가진 선수한테 패배한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사루키안처럼 치고 올라오는 신성한테 베테랑이 패배했다? 이러면은 당연히 랭킹은 밀려나는 건 물론이고 이제 내림세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 넘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기 그 결과를 발표할 때 같이 서지 못할 정도면 내 데미지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전 경기 찰스 올리베이라 경기여도 KO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연패가 다리우시 커리어 첫 연패입니다. 다리우시가 2009년에 프로 데뷔해서 UFC에서도 2014년에 데뷔한, UFC 경력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10년 차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가 첫 연패에 빠진 것,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차하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극복을 잘 해야겠습니다. 네, 모쪼록 극복 잘 하시기를 저희가 좀 응원을 하겠고요. 자, 이제 8일 사루키안이 타이틀 도전권인 탑5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 뭐 UFC 랭킹 시스템이 본인보다 높은 랭킹의 선수를 이기게 되면 그 랭킹 바로 아래나 아니면 그 랭킹이 바뀌게 되거든요. 다리우시가 지금 현재 랭킹 4위다 보니까 최소 랭킹 5위, 다리우시가 이제 랭킹이 바뀌게 되는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사르키안이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르키안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넘어가 볼게요. 로폰트 대 피게레도의 경기입니다. 전 플라이급 챔피언 피게레도가 한 체급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의 상대는 바로 피게레도인데 피게레도의 돌주먹이 벤턴급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로폰트를 만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해 보시죠. 신중하게 전 블랙 챔피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펀치는 좋았습니다. 자, 일단 시도! 자, 버터플라이 가드 띄우고 일어날까요? 일어났습니다. 중앙 이동입니다. 버티, 테이크다운 시도 시도! 자, 이렇게 되면 샌데이건 때 패배를 당했던 지금 현재 1라운드에서 몇 번의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탈출했던 좋았습니다. 맞췄습니다. 자, 하지만 몰고 있는 피게레도 오히려 뒤를 잡죠. 잡았죠. 자, 뒤를 잡았던 버티입니다. 자, 원하는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펀치가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왼손! 잽 좋습니다. 플라이급에서 좀 파워로 찍어 누르는 느낌이 강했는데 네. 자, 들어가 봅니다. 피게레도도 바디! 네. 자, 본인이 공헌했던 바디샷 날려봤고요. 수고하는데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자, 데미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폰트 역시 네. 최근 내에서 최근 경기 1승 3패 네. 좀 이런 상황이라 자, 올라왔던 이 빅네임을 잡아보고 싶은 이 로폰트인데 들어가면서 이번엔 컨비네이션 자, 레슬링으로 붙으려고 하는 피게레도에게 더티복싱으로 응수했습니다. 폰트 좋았습니다. 쇼도 어퍼도 방이 좋았고 제가 어퍼 뒷도. 시도 방금 걸립니다. 피게레도를 상대해서 좋은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막혔습니다. 테이크다운. 이게 안 되네요. 네. 아, 굉장히 빨랐는데. 오! 일단 해줬습니다. 폰트고요. 그리고 아래쪽 봅니다. 자, 이번에 싱글 아주 손쉽게 넘겼습니다. 상당히 좋은 타이밍으로 상대편을 끌어당기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피게레도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좋았던 펀치입니다. 2라운드 들어가 봅니다. 피게레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베가스는 피에로도 완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그림을 보여준 건 맞는데 네. 상대적인 좀 아쉬움에 대한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로폰트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럽니다. 들어갑니다. 우리 선수 좀 피에로도 로폰트 KO 당하나요? 처음으로. 자, 플라이급에서 저런 타격을 했었죠. 네. 잡아놓고 대놓고 패는 거. 자, 이제 들어가면서 자, 이걸 또 어느 정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포티. 이번에 포티. 자, 하지만 반응이 빠릅니다. 피게레도가 시도 좋습니다. 가볍게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눌러줍니다. 이 믹스업은 타이밍 정말 좋았네요. 자, 다시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피게레도. 뭐 결국은 전반적인 장면에서는 계속 폰트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비게르도. 네. 자, 폰트가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짓기는 빠져나오기 쉽지 나왔습니다만 결국 세 번째 라운드 이렇게 끝이 납니다. 3라운드의 포스 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30-27 for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먼저 칩니다. Davison used to get 네, 이렇게 저희와 세 경기 함께했고요. 메인 카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미들급입니다. 더스틴 스툴로프츠가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고요. 2경기 라이트급에서는 조아킴 실바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 3경기 웰터급에서는 션 브래디가 3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4경기 벤턴급에서는 피게레도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 5경기부터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라이트급에서는 제일린 터너가 1라운드 KO승, 6경기 라이트급에서는 사르키안이 1라운드 KO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다음 경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야동과 구티에레스. 자, 송야동이 코르센도하겐에게 패배한 이후에 리큐시몬을 잡으면서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그의 상대가 구티에레스예요. 네, 송야동이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의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경기에 나서게 됐죠. 네, 거기다가 우리의 한국 선수들 이번에 많이 나옵니다.
박준영 선수도 나오게 되고요. 박현상 선수도 함께합니다. 이 경기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데요. 12월 10일 일요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 경기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것 같은데 경기는 정말 화끈했던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 안으시고요. 일요일 하루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